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상부를 관통하는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어제부터 통제됐습니다. 다리를 받치는 케이블 중 하나가 끊어져 긴급 조치를 내린 건데요. 먼저 이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내부순환로 통제된다는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토크도 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해당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어제부터 약 한 달간 통제되고 있고, 먼저 통제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팬덤이라고 하는 이 대형 케이블 끊어진 것이 국내에서 최초 사례라고 하던데, 그래서 뭐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사근 램프부터 중앙관리목까지 이제 7.5km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는 뭐 이미 네.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예. 3개월 전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개 정도의 케이블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이제 파손돼 있고, 나머지도 지금 부식 정도가 심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 예. 3개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그 철선 케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상판 콘크리트를 연결할 때는 네네. 고가도로를 만들 때 각 상판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대형 이제 철제선이 들어갑니다. 네. 그 20개가 사실상 이제 상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인데, 그중 한 개가 끊겼다는 것은 네. 추가로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고되지 않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긴급하게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급하게 결정한 것이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들은 훨씬 더 강화된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통제가 이뤄지면서 이제 서울 동북부 지역에 아무래도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면 통제가 시작된 지 이제 어제 첫날 교통 상황은 어땠나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원래도 막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도로가 또 이제 통제되면 더 막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역시 우려대로 좀 통제가 이제 혼잡이 좀 있었는데요. 종합에서 성동 구간 사이가 하루에 97,000대 가량 원래도 이용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통제 첫날이었고, 또 월요일이었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출퇴근 시간 위주로 해서 굉장히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월곡에서 고려대, 제기동 이쪽 일대는 굉장히 좀 인근까지 다 통제가 인근까지 혼잡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대중교통까지도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있어가지고 혼잡했다고 합니다. 또 반면 또 마장램프 쪽에서는 약간 좀 그래도 수월한 점이 있었는데요. 근처에 있었던 그런 그 경찰의 그 입장에 따르면은 이제 우회도로죠, 고산자로 쪽으로 이제 그 통제가 그쪽으로 안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네. 또 이제 그 큰 불편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날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익숙해지고 좀 더 안내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나마 좀 상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예.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시민들 불편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 대책 뭔가요? 뭐 일단 대중교통 정편시키면서 일단 네. 하는 거고요. 또 우회도로로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전이나 예방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투자의 개념이다.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안전점검을 통해서 긴급하게 복구돼야 할 상황이 나왔다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좋은 우리의 사례로 삼고, 그렇죠. 시민들이 비록 불편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형 사고를 막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필수적인 이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꼭 필요한 차량 이동이 필요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일찍 나와서 우회도로 이용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시민의식이 좀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과정이 좋은 훈련 그냥 시점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결국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교통 통제를 결정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제 하루 전에야
계획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좀 여유 있게 그 계획이 발표되고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번 그 절단 사태가 굉장히 위중한 사태이고 또 안전점검에서 발견한 이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월호 참사 등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안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둔감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시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그 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시민들께서도 안전이 최우선이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인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그 복구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왜 이런 그 대형 케이블이 절단되었는가? 또 보도에 따르면은 너무 이제 그 내구 연한에 비해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절단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관리가 부실했다.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단도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엄밀하게 엄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안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세월호 참사인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채취가 묻어있는 단원고 교실 10개를 놔둬야 할지 신입생들에게 돌려줘야 할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교실이라고 하는 이 10개의 교실 존치 갈등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실 존치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한데 기억은 필요하지만 존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학생들의 학습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 있는지는 참으로 답답하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중재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결정은 결국 이해 당사자, 피해자 유가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밤샘 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서 결론 낸 것을 우리 사회가 존중하면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면 분명하고요. 또 끝까지 이러한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제 그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해서 반드시 이제 그 기존교실을 학교 내에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그 교실이 부족하고 또한 계속 그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학교의 분위기를 계속 차분하고 엄숙하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정답이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약간의 의문도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섣불리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제 단원고 현재 상황을 좀 알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신입생들이 이제 301명이 이제 입학하게 되어 있는데요. 3월 2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럼 당장 이제 교실이 필요한데 이 학생들만 12개 교실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기업 교실로 놔놓고 있는 데가 8개 교실이 있으니까 실제로 얘들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시켜보더라도 교실이 이제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교육청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갑론을박만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시점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야 그럼 우리 아이들 공부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교육당국도 지금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가족과 지금 신입생 학부모 간에 이제 학부모 간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참 이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상 규명만 제대로 된다면은 이런 문제가 조금은 약간은 조금 그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학부모들끼리 의견차를 좁힐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그 신입생들이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기업교실 문제 실마리 못 찾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재학생 학부모하고 유가족 사이의 의견이 또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게 궁금한데요. 손수 변호사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상당히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유가족들 그리고 4.16 연대 입장은 기업교실을 지금처럼 학교 내에 두자.
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반면 이제 재학생 학부모 중에 그 상당수는 기업교실을 다른 곳으로 외부로 이전을 하고 교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주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그 사건 발생 이후에 재학생 학부모들은 이제 계속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뭐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모 분위기도 있고 또한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다 동일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신입생들이 입학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에 이제 그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학교가 해결해 달라, 교육청이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런 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활했던 공간을 좀 영원히 보존을 해서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족한 교실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은 또 어떤 입장인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찬반 양론의 문제로 보기가 참 어렵다는 네. 것입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이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지금 예.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각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 쪽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이미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교육당국이나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자신들이 정축 요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민주 그 기념관처럼 지금 이제 그 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를 정축 비용으로 이미 썼으면 교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가 네. 지금 와서는 마치 유가족들이 무리하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서 예. 오히려 더 마음 아프다. 예. 이 문제가 정말 자기 자식을 잃었던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존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공간을 학교 내에 두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아예 학생들의 학습 공간과 이 공간은 동선 구분을 해서 오히려 외부 시민들은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지만 네.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마치 지금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매우 많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이에 반해서 또 재학생 학부모들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달 2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원고 교육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저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지난주죠. 16일 오후 2시에 그 단원고에 새로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미리 와서 앞으로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제 그 어떻게 뭐 공부할 것이다 등등을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일부 이제 그 재학생 학부모 분들께서 미리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출입하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신입생들이 입장하는 것도 당연히 막았겠죠. 예. 또한 그 신입생들이 받아봐야 되는 게 또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과서가 배송되는 것도 이제 저지를 했거든요. 또 성명서를 나눠주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기억 교실은 존치되면 안 되고 교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반환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갈등이 또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또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갈등을 애초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제 해결했으면 여기까지 번지지 않았을 텐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네. 아주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기억교실을 없앤다고 한다면은 묻히는 거 아니냐, 밝혀지는 거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재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갈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가 만약에 그럼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학사 일정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뭐 3월 2일 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 실제로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이에 이제 3자 협의체가 구성돼서 교육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이해 당사자의 문제만으로 보면 다들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우에 이제 제3의 중재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일단 교육당국이 되어야 하고요. 그 지역에서 선출되어 있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거를 자신의 일처럼 만들어서 이미 토론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텐데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마치 내가 이 논의에 끼어드는 순간 어떤 경우에도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발을 뺀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은 제3의 영역에서 충분히 개입하고 또 논의를 붙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학부모들이 당장 3월 2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교 거부 또는 교장, 교감, 그 교사들의 학교 행정을 맡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실제 생기지 않도록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죠. 제3자 즉 위정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세월호 참사 희생 유가족들과 재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신입생 입학을 계기로 외부로 또 지금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던 제3자 입장이 될 경기교육청 입장은 어떤가요? 네, 사실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 계신데요. 이재정 교육감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신속하고 어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후에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어떠한 그 정확한 답을 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안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감이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그 오리엔테이션 그 갈등 다음 날이었는데요. 얼마나 사건이 이제 그 복잡하면은 나도 이제 그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 답답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 유가족과 4.16 연대 측과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또 재학생 학부모들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중요하고 어떠한 그 타협된 그런 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날 교육감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실은 교육을 위한 시설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다. 추모 공간은 아니다. 라는 뜻을 좀 보였는데요. 그 뜻을 좀 풀이해보자면은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모 시설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하고 학교 시설은 이제 그 교육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과연 그 뜻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서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단원고 기업교실 존치 갈등,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모관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우리 사회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추모관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고요. 그 당사자 합의를 위해서 그 중간에서 거중 조정을 해야 하는 정치인 선출직 교육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추모 사업을 가져가야 되고 추모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럼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이냐. 역시 추모의 의미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의식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희생자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 사회가 다시 받아 안는 것이기 때문에 추모관과 추모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3자가 충분히 거중 조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우리 사회를 향해서 설득시켜야 하지. 그 거중 조정자가 당사자들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들만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큰 사회적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이게 이 세월호 참사 문제가 중요하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점점 정치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도움이 그들의 어떠한 그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서 어떠한 그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뭐 안건을 뭐 대안을 제시하고 내가 한번 그 중재를 해보겠다 그런 정치인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출발은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학교 내에 기억교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기억을 한다. 모두가 이 참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교육을 줬을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재정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시설, 교육하는 곳이고 또 교실은 재학생을 위한 곳이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되 유가족과 이제 기타 이번 사건으로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화요일 아침 반찬 내부순환로 통제와 안산 단원고 기업교실 존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